나는 내 아들을 위해 아버지를 죽였다. 그날 밤 서울의 비가 쏟아지던 골목에서 아버지의 목에 칼이 스쳤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칼은 내 손이 쥐고 있었고 그 피는 내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내 앞에 서서 웃으며 말한다. 아버지, 이제 당신 차례예요. 복종하세요? 아니면 손자를 영원히 보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부터 내 삶은 거짓과 배신의 그물에 갇혀 있었다. 나는 김민준, 올해 48살 서울 강남의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가족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 김영호는 재벌급 기업의 전 임원으로 평생을 돈과 권력의 늪에서 헤엄쳤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그 그림자 아래서 자랐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았다. 민준아, 내가 나처럼 강해져야 해. 약자는 짓밟히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법대에 들어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무소를 차렸다. 결혼도 아버지의 소개로 했다. 아내, 이수연은 온화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우리는 태민이를 낳았다. 태민이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5살 때부터 그 아이는 아빠, 나 변호사 될래? 라고 말하며 내 무릎에 앉아 책을 읽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난 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 수백억 원 규모의.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사무소에 찾아온 한 클라이언트가 아버지의 서류를 떨어뜨렸고 나는 그걸 봤다. 은행 거래 내역, 가짜 계약서. 아버지는 회사의 돈을 빼돌려 해외 계좌로 옮기고 있었다. 민준아,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내가 변호사잖아. 증거를 없애. 아니면 우리 가족이 끝장이야. 나는 거부했다. 처음엔. 하지만 아버지는 위협했다. 태민이 미래를 생각해. 내 사무소도 내가 세운 거야. 나는 갈등했다. 밤새 울며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민준 씨, 그건 범죄예요. 신고하세요. 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가 태민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손자를 돌려받고 싶으면 서류를 태워. 아버지의 메시지였다. 나는 서류를 태웠다. 증거를 없앴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아버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아, 내가 대신 고백해. 내 사무소 이름으로 그는 나를 협박했다. 태민이를 납치한 척 위장하고 수연을 위협했다. 나는 무너졌다. 법정에서 나는 아버지의 횡령을 인정했다. 모든 건 제 실수입니다. 내 변호사 자격증은 박탈됐고 사무소는 문을 닫았다. 우리는 빚더미에 앉았다. 아버지는 멀쩡히 해외로 도망쳤다. 그 후 나는 택시 기사로 전직했다. 수연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태민이는 아빠, 왜 울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아빠가 바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분노는 쌓였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내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무덤까지 따라다녔다. 10년이 흘렀다. 태민이는 20살이 됐다. 그는 아버지처럼 법대를 선택했다. 아빠, 나 성공해서 가족을 지킬게. 그의 말은 나를 울렸다. 하지만 태민이는 달랐다. 그는 야심만만했다. 대학에서 그는 재벌 2세들과 어울렸다. 그중 하나가 박준호였다. 준호의 아버지, 박 회장은 아버지의 옛 동료였다.
그들은 나를 알았다. 김 변호사님, 그때 일, 아직도 기억나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태민이는 준호와 사업을 시작했다. 스타트업, AI 기반의 법률 컨설팅 앱. 나는 반대했다. 태민아, 돈에 물들지 마.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아빠, 당신은 실패자잖아. 내가 성공할 거야. 그 말은 칼이었다. 수연은 암으로 쓰러졌다. 치료비가 필요했다. 태민이는 내가 벌게요 라고 했고 준호의 돈을 끌어들였다. 사업은 급성장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밤 태민이가 집에 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도와줘. 준호가 돈을 빼돌렸어. 준호는 회사의 자금을 훔쳐 도박에 썼다. 태민이는 그걸 알았지만 덮으려 했다. 신고하면 내 미래가 끝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과거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얼굴이. 태민아, 그건 잘못이야. 신고해. 하지만 태민이는 울었다. 아빠, 당신처럼 되기 싫어. 제발, 증거 없애줘. 나는 거부했다. 처음으로. 안 돼. 그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태민이는 분노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를. 그랬으니까 그는 내 비밀을 알았다. 어떻게? 수연이 죽기 전에 털어놓았나? 아니, 그녀는 약속했다. 하지만 태민이는 알아챘다. 아빠, 당신이 할아버지를 죽였어. 그 피비린내 나는 밤, 당신 손에. 나는 얼어붙었다. 태민아, 그건. 할아버지가 날 망치려 해서. 그는 웃었다. 차갑게. 그래. 그럼 나도 당신처럼 할게. 복종해. 아니면 손자를 보지 못할 거야. 이 손자. 태민이는 결혼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내 아들, 당신 손자. 그 애를 볼래? 그럼 준호 일, 덮어. 나는 무너졌다. 다시. 태민이를 위해 나는 증거를 없앴다. 준호의 거래 내역을 조작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나는 다시 희생양이 됐다. 모든 건 제 택시 회사 돈입니다. 법정에서 나는 또 고백했다. 이번엔 도박과 횡령. 내 나이 48, 감옥행이었다. 하지만 태민이는 약속했다. 아빠, 나 성공하면 꺼내줄게. 감옥에서 보낸 1년의 편지가 왔다. 태민이. 아버지, 사업이 커졌어요. 박 회장님과 합병했어요. 손자는 건강해요. 이름은 민준이에요. 당신처럼 나는 울었다. 희망이 생겼다. 출소 후 나는 태민이의 집으로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문을 열자 태민이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에 준호가 웃으며.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태민이가 말했다. 그의 눈은 아버지의 눈이었다. 차갑고 계산적. 준호 형이 다시 도와줬어요. 그때 당신 덕분에. 준호가 웃었다. 김씨, 당신 가족은 항상 유용하네요. 당신 아버지도, 당신도.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태민이는 배신자였다. 그는 준호와 짜고 나를 이용했다. 증거 조작은 태민이의 짓이었다. 그는 내 비밀을 이용해 날 통제했다. 왜? 내가 물었다. 태민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 당신은 약해. 나처럼 강해져야 해. 할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이제 당신 역할 끝났어요. 손자는. 당신 같은 실패자를 볼 수 없어요. 그는 문을 닫았다. 나는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왔다. 분노가 타올랐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아버지의 옛 연주를 동원했다. 감옥에서 알게 된 해커,
옛 클라이언트. 태민이의 사업을 파헤쳤다. 그들은 더 큰 횡령을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의 돈을 빨아먹는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하는 건 부족했다. 그들은 날 짓밟았다. 가족을 빼앗았다. 나는 그들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다. 첫 번째 타격은 준호에게. 그의 도박 중독을 폭로했다. 익명으로 언론에. 재벌2세 스타트업 자금 도박의 탕진 기사가 터지자 준호는 무너졌다.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울며 태민이를 찾았다. 하지만 태민이는 버렸다. 형, 미안. 이제 혼자서 태민이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태민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업을 키웠다.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손자, 민준이를 봤다. 공원에서 우연히. 그 아이는 태민이의 눈을 가졌다. 나는 울었다. 할아버지 아이가 말했다. 누가 가르쳤나? 태민이. 아니, 그건 함정이었다. 태민이가 날 유인한 거였다. 경찰이 왔다. 김민준 씨, 준호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아야 합니다. 태민이가 고발했다. 아버지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나는 또 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감옥에서 나는 증거를 넘겼다. 태민이의 횡령 파일을. 이건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는 악마야? 수사가 시작됐다. 태민이의 사업은 흔들렸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감옥 방문실. 아버지, 왜? 내가 당신 손자까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민준이, 그 애가 당신을 할아버지 악당이라고 배웠어요. 왜 그래요? 나는 웃었다. 내가 가르쳤잖아. 배신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버지. 당신이 시작했어. 할아버지를 죽인 건 그게 다 당신 탓이야. 나도 그 피를 이어받았어. 트위스트가 왔다. 태민이는 울었다. 사실 준호가 날 협박했어. 당신 비밀을 알고. 나도 희생양이었어. 하지만 이제 난 강해졌어. 당신처럼. 나는 충격받았다. 태민이가 희생양. 그는 계속했다. 아버지, 나 용서해. 함께 싸우자. 박 회장을 무너뜨리자.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가족의 온기. 나는 흔들렸다. 복수를 포기할까? 손자를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함정이었다. 출소 후 태민이는 날 데리고 갔다. 박 회장의 사무실. 아버지, 여기서 끝내요. 그는 칼을 꺼냈다. 아버지의 칼. 당신이 할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내가 박 회장을. 그는 미쳤다. 함께 하자. 아니면 손자를 잃어. 나는 선택했다. 칼을 뺏었다. 박 회장을 찌르지 않았다. 대신 태민이를. 미안, 아들아. 이건 끝이야의 피가 흘렀다. 태민이는 웃었다. 아버지. 당신도 배신자네. 그는 숨을 거두었다. 경찰이 왔다. 나는 잡혔다. 살인죄. 하지만 증거는 태민이의 것이었다. 그의 횡령, 배신. 재판에서 나는 말했다. 그는 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괴물이었어요. 배심원은 갈라졌다. 어떤 이는 날 동정했다. 아버지의 사랑. 어떤 이는 비난했다. 가족 살해자. 손자는. 민준이는 날 봤다. 유치원에서. 할아버지, 왜 아빠 없어? 나는 감옥 유리 너머로 울었다. 할아버지가 지켰어. 하지만 모든 걸 잃었다. 가족, 자유, 양심.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 감옥의 철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매일 밤 태민이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그 웃음은 비난이었나, 용서였나? 재판이 끝난 지 석 달 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복수의 여파는 계속됐다. 박 회장은 무너졌다. 태민이의 파일이 터지면서 그의 제국은 산산조각 났다. 언론은 재벌의 몰락, 아버지의 복수라고 썼다. 나는 영웅인가, 악마인가? 사람들은 논쟁했다. SNS에서 김민주는 정의의 사도야. 가족을 지켰어, vs 그는 살인자. 혈통의 저주. 손자, 민준이는 이제 6살, 그의 어머니, 태민이의 아내 지은은 날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시아버님, 왜 태민 오빠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었다면 왜 날 배신했나? 지은은 말했다. 태민 오빠는 당신 비밀을 알았을 때 무너졌어요. 할아버지 죽음, 당신 희생. 그는 나도 아버지처럼 강해져야 해라고 했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나는 충격받았다. 태민이의 배신은 나로부터 시작된 건가? 나는 그를 강하게 키우려 했지만 오히려 괴물로 만들었다. 지은은 민준이를 데려왔다. 유리창 너머 아이는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아빠는 천국 같대. 당신이 지켜준대.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순수함이 있었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동료 수감자들은 날 피했다. 가족 살해자라는 낙인? 하지만 한 명, 옛 클라이언트인 최 사장이 날 도왔다. 그는 아버지의 옛 적이었다. 민준 씨, 당신 아버지가 날 망쳤어요. 당신은 그걸 바로잡았어. 그는 변호사를 붙여 상고를 도왔다. 재심이 시작됐다. 증언자들이 나왔다. 준호의 어머니, 내 아들은 태민이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김민준 씨가 구했어요. 박 회장의 비서, 태민 김은 막이었어요. 아버지를 이용해 권력을 노렸어요. 재판장은 갈등했다. 피고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으나 사회적 정의를 실현했다. 배심원 중 일부는 살인이다. 용서 못해 다른 일부는 자기 방어. 태민이의 계획을 막았어.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이어받았어요. 배신의 연쇄. 저는 그 사슬을 끊으려 했어요. 재심 결과 종신형이 무기징역으로 줄었다. 아니, 석방. 증거 불충분, 정당방위 인정 원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빈 껍데기. 수연의 사진, 태민이의 유품. 민준이는 지은과 살았다. 할아버지, 같이 살아요. 아이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 오빠가 원할 거예요. 새 삶이 시작됐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준의 쉼터, 손님들은 몰려왔다. 내 이야기를 듣고 당신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강함은 독이었다. 밤에 악몽이 왔다. 아버지의 피, 태민이의 웃음. 나는 민준이를 안고 울었다. 할아버지가 지킬게.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김민준 씨, 당신의 비밀은 아직 살아있어요. 아버지의 돈, 해외 계좌. 태민이가 알았던 그거 누가? 박 회장의 잔당. 나는 두려웠다. 다시 사냥감이 됐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움직였다. 옛 해커를 불렀다. 찾아봐. 누군데? 조사는 나를 놀라게 했다. 지은이었다. 그녀는 태민이의 비서였다. 모든 걸 알았다. 시아버님,
태민 오빠 죽음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당신 돈이 필요해요. 그녀는 협박했다. 계좌 번호를 주세요. 아니면 민준이 비밀을 폭로할게요. 또 배신. 나는 웃었다. 이 가족은 저주받았나? 나는 돈을 주었다. 수억 원. 하지만 그 대신 그녀의 비밀을 쥐었다. 그녀는 태민이와 준호의 불륜을 숨겼다. 임신은 준호의 아이였다. 민준이는 내 피가 아니었다. 티스트. 나는 충격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너는 내 손자야. 피가 아니어도. 나는 지은을 쫓아냈다. 민준이는 나와 살았다. 카페에서 아이는 웃었다. 할아버지, 나 변호사 될래? 당신처럼 정의로운. 나는 눈물을 삼켰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박 회장의 아들들이 복수를 노렸다. 그들은 날 습격했다. 어두운 골목, 비가 오는 밤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했어. 그들은 칼을 들었다. 나는 싸웠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그날처럼. 나는 그들을 제압했다. 경찰에 넘겼다.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내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이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아.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모든 걸 잃은 채 이 가족은 산산조각. 하지만 민준이만 남았다. 그는 내 구원.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했다. 김민준은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나는 알았다. 둘 다, 그리고 아무것도. 시간은 흘렀다. 민준이는 10살이 됐다.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은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고 했다. 김민준의 복수, 배신의 가족사. 나는 거부했다. 그건 내 고통이야. 팔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썼다. 일기처럼. 매일 밤 펜을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부터 태민이의 마지막 숨까지. 그것은 내 속죄였다. 민준이는 똑똑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할아버지, 나 대학 갈래. 법대. 그의 눈은 순수했다. 태민이의 그림자를 피해. 나는 그를 지켰다. 지은은 사라졌다. 돈을 챙기고 해외로. 그녀의 비밀은 무덤에 묻혔다.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어느 날 아버지의 옛 동료, 이 회장이 찾아왔다. 민준아, 내 아버지. 아니, 내 할아버지의 돈을 돌려받아야 해. 그건 회사 자산이야. 이 회장은 박 회장의 파트너였다. 그는 날 이용하려 했다. 내가 증언하면 내 사무소를 다시 열어줄게. 변호사로 복귀 유혹이었다. 나는 흔들렸다.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좋아. 하지만 조건 있어? 내 비밀은 영원히 묻어. 계약이 됐다. 나는 법정에 섰다. 다시. 김영호의 횡령은 사실이지만 회사는 그걸 덮었어요. 증언은 폭탄이었다. 이 회장은 이겼다. 돈을 회수했다. 하지만 그는 날 배신했다. 민준 씨, 당신 비밀. 이미 언론에 팔았어. 기사가 터졌다. 전 변호사 김민준, 아버지 살해 용의자. 세상이 무너졌다. 시위대가 카페 앞에 모였다. 살인자. 영웅. 갈등이 폭발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이가 울었다. 나는 안았다. 아니, 할아버지는 너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싸웠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나는 아버지를 죽였어요. 하지만 그건 보호였어요. 가족을 위해 충격. 사람들은 더 갈라졌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의 희생양이라고, 보수파는 가족 파괴자라고.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 앞 작은 집. 거기서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 민준이는 그림을 그렸다. 할아버지와 나, 영원히 나는 울었다.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쫓아왔다. 돈을 더 내놔. 아니면 민준이를 데려갈게. 그는 법정에서 승소했다. 양육권. 김민준은 범죄자. 아이를 키울 자격 없어. 나는 절망했다. 민준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움직였다. 옛 네트워크. 해커, 수감자 친구들. 이 회장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는 성추행범이었다. 여직원들을. 증언을 모았다. 익명으로 터뜨렸다. 재벌 회장, 성범죄 의혹. 이 회장은 무너졌다. 자살. 또 하나의 죽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또 사람을 죽였어. 하지만 아이는 말했다. 할아버지, 그건 나 지키기 위해잖아. 사랑이야. 양육권은 내게 돌아왔다. 우리는 서울로. 카페는 재개장했다. 더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배신을 털어놓았다. 저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나는 상담사가 됐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용서가 진짜 힘. 민준이의 DNA 테스트. 지은이 보낸. 민준이는 태민이의 아들이에요. 준호와의 분류는 거짓. 나 혼자 꾸민 거예요. 미안해요. 지은의 편지. 그녀는 후회했다. 돈을 돌려보냈다. 민준이는 내 피 진짜 손자. 나는 울었다. 모든 게 헛된 고통이었나? 아니,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성장했다. 변호사가 됐다. 할아버지, 나 당신처럼 살지 않을게. 사랑으로. 나는 늙었다. 60.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다. 제주가 아니, 한강. 모든 걸 잃었지만 얻었다. 가족의 진실. 복수는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늙음은 잔인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했다. 민준이는 이제 30. 성공한 변호사, 그의 사무소는 강남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지었어요. 민준 법률. 그는 웃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카페를 민준이에게 물려줬다. 이제 은퇴. 하지만 평화는 없었다. 과거가 다시 깨어났다. TV 뉴스. 김민준 사건 재조사, 아버지 살해 의혹 누가? 이 회장의 아들들. 그들은 증거를 팠다. 아버지의 칼, DNA. 할아버지, 도망쳐요.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번엔 맞서자. 우리는 함께 싸웠다. 민준이는 내 변호사. 법정에서 그는 말했다. 피고는 희생자입니다. 가족 보호를 위한 행위의 증언자들. 예수감자. 김 씨는 정의로웠어. 하지만 반대 측은 강했다. 혈통의 살인자. 재벌을 무너뜨린 복수광. 재판은 전국적 이슈. 사람들은 김민준 무죄 vs 가족 파괴 해시태그로 싸웠다. 나는 증언했다. 네, 나는 죽였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어요. 배신의 사슬을 끊기 위해 배심원은 울었다. 어떤 이는 당신은 우리 아빠 같아요. 결과는 무죄.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이는 결혼했다. 아내, 아름다운 여자. 할아버지, 손주 생겼어요. 또 손자. 이름, 영호. 아버지의 이름. 나는 울었다. 순환인가? 하지만 지은이 돌아왔다. 병들어. 시아버님, 용서해요. 나도 피해자였어요. 태민 오빠가.
날 이용했어요. 그녀의 고백. 태민이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사업 도구로. 민준이를 낳고 당신을 협박하라고 지시했어요. 또 티스트. 태민이는 더 깊은 어둠이었다. 나는 용서했다. 가족은 용서야를 지으는 평화롭게 죽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민준이는 말했다. 할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살렸어요. 인생의 끝자락. 나는 책을 썼다. 잃어버린 모든 것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읽고 논쟁했다. 복수는 정당한가? 가족의 사랑은 어디까지?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두 틀렸어요. 그리고 모두 맞아요. 삶은 회색이에요. 민준이의 손자가 태어났다. 나는 안았다. 영호야, 할아버지가 지킬게. 비가 오는 날, 서울거리. 나는 걸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얻었다. 진실의 자유. 편지. 태민이. 죽기 전에 쓴 아버지, 미안해요. 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강함을 선택했어요. 당신처럼. 손자를 부탁해요. 눈물. 그는 용서받았다. 나도. 책이 나온 후 삶은 조용해졌다. 나는 제주로 돌아갔다. 바다를 보며 매일 산책. 민준이는 서울에서 가족을 키웠다. 영호는 5살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줘. 아이가 졸랐다. 나는 태민이 이야기를 피했다. 대신 사랑 이야기 일을 했다. 가족은 배신해도 용서하면 빛나. 하지만 어둠은 남아있었다. 어느 날 익명의 전화. 김민준 씨, 당신의 마지막 비밀. 태민이의 죽음, 정당방위가 아니야. 당신은 계획했어. 녹음된 내 목소리. 태민이를 끝내야 해. 어떻게? 누가? 나는 공포에 떨었다. 조사는 나를 과거로 데려갔다. 감옥 시절 내가 쓴 일기. 누군가 훔쳤다. 반대파, 박가문의 잔당. 그들은 날 무너뜨리려 했다. 민준이는 알았다. 할아버지, 같이 싸워요. 그는 증거를 모았다. 녹음은 조작. AI로 만든? 이제 기술이 우리 적이야. 우리는 승소했다. 소송. 그들은 패소. 하지만 나는 지쳤다. 병이 왔다. 암, 수연처럼. 할아버지, 치료받아요. 민준이가 울었다. 나는 거부했다. 이제 때야. 너희를 봤으니. 병상에서 가족이 모였다. 영호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가지 마. 나는 웃었다. 가지 않아. 영원히 여기 있어? 마지막 날 꿈을 꿨다. 아버지, 태민이, 수연. 그들은 웃었다. 민준아, 잘했어. 나는 깨어났다. 아니, 끝. 모든 걸 잃었지만 사랑으로 이겼다. 사람들은 내 죽음을 애도했다. 김민준, 복수의 영웅. 하지만 논쟁은 계속. 그의 선택은 옳았나? 나는 하늘에서 봤다. 옳았어. 회색 속에서. 죽음은 평화로웠다. 장례식은 크지 않았다. 민준이가 주관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손님들은 왔다. 옛 친구, 피해자들, 심지어 박가문의 누군가. 김씨, 당신이 용서 가르쳤어요. 민준이는 내 책을 이어 썼다. 아버지의 그림자, 그것은 더 큰 논쟁을 불렀다. 혈통 vs 선택. 복수는 유전인가? 학교에서 토론 주제. 젊은이들은 김민준처럼 살지 마. 사랑으로 싸워. 영호는 자랐다. 변호사가 됐다.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는 카페를 지켰다. 제주에서 서울로. 가족은 이어졌다. 배신의 사슬은 끊어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 후
영호의 손자가 물었다. 증조 할아버지, 왜 모든 걸 잃었어? 영호는 웃었다. 모든 걸 얻었으니까. 진실을. 이야기는 순환. 한국의 거리, 비 오는 밤, 누군가 또 배신당할 테고 복수를 꿈꿀 테다. 하지만 김민준의 유산은 용서하라. 그게 강함.